자,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건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기 때문일 겁니다. 내일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맞기 시작한 지 꼭 100일이 되는데요. 백신 전반에 관련해서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누적 1차 접종 기준으로 한 14%에 가까운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100일에 이 정도면 좀 잘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2월 26일에 첫 접종을 시작했었고요. 네. 초기는 조금 출발이 늦었습니다. 네. 그리고 4월 달엔 아스트라제네카 혈전증 문제라든지 5월에 이제 화이자 백신 수급 문제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5월 말에 이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접종 동률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발표한 이래로 네. 지금 하루에 1%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목표한 상반기에 1,400만 명은 무난히 달성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니까 국민 25% 1차 접종이라는 목표, 이게 방역 당국은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25%란 숫자보다는 상반기에 기저질환자 그리고 고령자 위주로 이제 사망률을 줄이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동의율이 80% 정도가 나왔기 네네. 때문에 네, 무난하게 목표 달성은 가능하고 네. 우리가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백신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령층 접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의 고령층 사전 예약률이 목표에도 80%를 네. 넘었죠. 이게 네. 좀 고무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초기에 60%가 안 됐기 때문에 정부가 네. 인센티브를 나타내신 거고요. 네. 인센티브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를 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방역을 완화하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밖에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어르신들이 접종 동률이 높아진 것은 복지관이나 노인시설에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요양병원에 가족들이 면회를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젊은 층에서는 밖에서 모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유효한 효과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정도는 아직 접종 예약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접종을 하지 않는 이른바 20%의 벽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20% 정도는 백신에 대한 항상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또 아주 일부지만 건강상의 위험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접종 동의를 높이는 것이 집단 면역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변수 여기 나오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33.1%. 자, 이건 뭔가요? 네, 지금 20%가 4월 달에 변이 바이러스 비율이고요. 네. 33%가 한 달 만에 생긴 변이 바이러스의 그렇군요. 증가율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돌파 감염 사례가 대부분 변이 바이러스고 네. 영국이 사실은 집단 면역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백신 접종과 감염률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은 이 델타 변이인 인도발 변이가 우세종이 되었기 때문이고 네. 국내에서도 제주도나 일부 지방에서 이런 외국의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우세종이 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에 따른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에는 33% 정도밖에 예방률이 없다고 되어 있고 그렇군요.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을 완료해야지만 인도발 변이 델타 변이가 60% 정도 예방이 되기 때문에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주 간격으로 되어 있는 접종 간격을 8주로 단축을 할 계획도 있고요. 네. 부스터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차 접종을 빨리 완료하는 것이 변이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변수 7월인데 방역 당국은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7월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 벗는 걸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게 가장 여름이 되니까 네. 많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말씀드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네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때는 반드시 2m 간격이 지킬 수 있는 공간이나 운동을 할 때 벗을 수 있지만 네. 어떤 야외에서 2m 간격이 지켜지지 않거나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가 참 변수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그 등교 문제 때문에 네. 교사분들을 이제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사회 감염이나 학생들의 감염은 특히 학생 감염은 가족에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요. 네. 부모님들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고위험군 접종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50대부터 30대까지 순차적으로 가족 내, 직장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접종률을 최대한 빨리 올리는 것이 필요하고 네.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가족 내 감염을 우리가 줄이는 방법으로는 저는 이 접종을 3분기 내에 최대한 70% 이상의 우리 인구수가 1회 접종을 완료할 수 있게 네. 정부에서 최대한 접종을 좀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접종 사전 예약도 빨리 하는 게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